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사전 원가 계산입니다. 물건 만들거나 서비스를 내놓기 전에 그 비용을 예측한다는 거잖아요. 이게 왜 중요하고 또 기업이나 정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사전 원가 계산, 이걸 예정 원가 계산이라고도 하는데요. 이게 단순히 그냥 얼마 들겠다, 어림짐작하는 게 아니고요. 가격을 정하고 또 이익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자원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아주 전략적인 과정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냥 미리 계산한다 그 이상이네요. 근데 그 미리 계산하는 방식도 좀 다르다고요. 자료 보니까 표준 원가 계산이랑 정상 원가 계산 이게 있던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? 그냥 더 정확하고 덜 정확하고 이런 건가요? 좋은 질문이세요. 정확도 문제라기보다는 핵심은 속도냐 통제냐 이 균형에 가깝습니다. 정상 원가 계산은요. 제조 간접비처럼 일부 비용만 예측치를 써요.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원가 정보를 얻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. 빨리 아는 게 중요할 때 쓰는 거군요. 그렇죠. 반면에 표준 원가 계산은요. 모든 비용 요소에 대해서 아주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표준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. 그래서 예산을 관리하거나 성과를 평가하는 것처럼 좀 정밀한 통제가 필요할 때 주로 쓰이죠. 특히 정부 계약 같은 거 할 때 그 예정 가격 산정할 때요. 객관성이 중요하니까 이 표준 원가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. 아하, 그러니까 빨리 대략적인 원가를 알아야 하면 정상 원가, 그리고 예산을 좀 빡빡하게 관리하고 효율성 따져야 하면 표준 원가 이런 거군요. 기업 입장에선 이 예측치가 진짜 바로 경쟁력이겠네요. 네, 바로 그거죠. 하고 또 원자재 가격 변동 같은 거 대비하는 데까지 다 영향을 주겠네요. 맞습니다. 근데 이게 또 기업 얘기만은 아니에요. 정부 조달 분야에서도 이 사전원가 개념, 이게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. 예를 들어서 100억 원 넘어가는 큰 건설공사 있잖아요. 그런 거 할 때 조달청에서 사업 예산이 적정한지 그 사전원가 검토라는 거래요. 세금이 함부로 쓰이지 않게 미리 점검하는 거군요. 그렇죠. 계획 단계부터 비용을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겁니다.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요. 투명성, 중요하죠. 근데 이 예측이라는 게 참 어떨 땐 강력하지만 또 잘못 쓰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. 특히 자료에 나온 조선업 사례, 그거 좀 인상 깊었거든요. 네. 그 수주산업 같은 경우는요.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그 진행률을 따질 때 총 예정원가라는 게 아주 핵심 기준이 돼요. 그런데 과거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보면 이 예정원가를 일부러 좀 낮게 잡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장부상 이익이 확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. 이야, 예측치를 조작해서 이익을 부풀린다니. 네, 예측이 회계 정보를 왜곡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예시죠. 예측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거고 또 동시에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 정말 양날의 검이네요. 그런 위험이 있어도 예측은 계속해야 할 텐데요. 요즘은 좀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주목받고 있다고요. 그 TDABC 이런 개념이 언급되던데요. 이건 기존 방식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? 네, TDABC, 시간동인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데요. 이게 좀 복잡해지는 요즘 생산 환경에 맞춰 나온 접근법이에요. 기존 방식은 때로는 간접비를 배분할 때 좀 자의적인 기준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. 근데 TDABC는 각 활동을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시간을 기준으로 원가를 추적합니다. 시간 기준이요? 네. 특히 제품 종류는 많은데 생산량은 적은 경우 있잖아요. 다품종 소량 생산. 이럴 때 어떤 활동에 자원,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니까 훨씬 현실적인 원가 정보를 얻을 수 있죠. 그리고 적용하기도 좀 더 간편하다는 평가도 받고요. 활동의 시간에 딱 집중해서 복잡성은 줄이고 정확도는 높인다. 흥미로운데요. 결국 이 사전 원가 계산이라는 게 기업 전략부터 정부 예산까지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. 그렇습니다. 이게 단순한 숫자 계산,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.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또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관리 도구라고 봐야 합니다.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성이 중요하면 정상 원가를 쓰고 정밀한 통제가 필요하면 표준 원가를 선택하고요. 그럼 이 내용이 오늘 듣고 계신 여러분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? 사실 아주 직접적입니다.
기업이 원가를 어떻게 예측하느냐가 결국 여러분이 사는 물건, 서비스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요. 또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짜는지는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랑 바로 연결되니까요. 뭐 회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이런 기본 원리를 아는 건 세상을 보는 시야를 좀 넓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네,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사전 원가 계산은 결국 미래 예측에 기반하잖아요. 근데 예측에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.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측치를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? 특히 수천억 원짜리 계약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경영 판단이 이 예측에 달려있을 때 말이죠. 과연 이 정도면 충분히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은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